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또 올려주셔서 리포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있다가 리포트 드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수익 실현을 못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긴 한데, 아니면 제가 리포트 된 이후에 구독자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질문에 답변도 친절하게 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번인데, 유료 회원 가입도 그 질문하신 분은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날로 먹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LX 세비콘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디스플레이 분야가 잘 나가야지만 이 LX 세미콘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테 사고를 상당히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도 같이 최근에 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가뜩이나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눌림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지금 뉴스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량용 OLED하고 미니 OLED, 그 다음에 아이패드 관련된 OLED 패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DDI 쪽이 상당히 어떻게 돼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2024년도 예상치는 YY 대비해서 10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 주가는 일정 부분 당연히 반등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9월 한 20일부터 10월 한 10일까지 해서 리포트를 이걸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후로 한번 쫙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수익 실현을 못했죠? 오히려 좀 이상하다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리포트를 드리냐 하면, 원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저희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같이 질문과 곁들여서 같이 리포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거 상당히 좋죠. 예. 물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2024년도 예상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는 매출액 2.1조 원, YY 대비 플러스 14, 영업이익은 YY 대비해서 106%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엑스세미콘이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겠죠. 일단 2024년 3분기가 가장 예를 들면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낮은 구간이라 리포트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처음 제가 리포트 드린 데가 그쯤인데 이유인즉슨 그때 재고도 많고 보통 3분기는 늘상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기존 제품들이 계속 잘 나가요. 뭐, 예를 들어 호황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3분기에 눌림이 들어오겠지만, 그,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때 완전 바닥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N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하고 뭐 난리도 치고 그러긴 했지만 그 부분 떠나서 일단은 생각해 보실 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도 신제품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산해 내야 되니까 오더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어쨌든 재고 조정은 대부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2024년도 이쪽 성장세로 좀 전환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OLED 패널 이쪽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성장하고 변하고 옵니다. 거기다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고가 차량들에는 거기에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전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세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앞으로 2, 3년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 마진 같은 경우 10%대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그렇게 15, 18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틀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봐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현재는 12개월 보니까 8.1배 정도 되는데, 과거치는 평균이 한 10 정도 조금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로 우리가 예상해 보면 어느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대충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죠.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30%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라지하고 스몰 DDI가 있습니다. 이 DDI가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습기가 차면 말입니다. 화질이 엄청 안 좋아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특히 이제 TV가 화질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습기가 차 있는 겁니다. 드라이기로 좀 말리시거나 그러는 됩니다. 습기가 많은 집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 백판넬 그 부분을 갖다 PCB를 제거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냐고요? 예,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간혹 오래된 TV는 그 부분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식입니다. 자, 스몰 DDI가 제가 볼 땐 꽤 괜찮은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작은 쪽. 이게 앞으로 4쿼터부터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죠. 4쿼터 실적 좋겠죠. 그 다음에 라지 쪽도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2023년도보다는 어때요? 2024년도가 훨씬 더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게 지금 OP 마진을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세가 드러나니까 여기 어디가 포인트가 됩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하니까 1쿼터와 2쿼터 요쯤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쿼터 실적이 좋으니까요. 4쿼터 실적부터 조금 바닥은 다져나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반영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종목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LED 디스플레이를 참조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껴쳐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 유상, 무상 뭐 이런 증자 이런 내용들 말고요. 그런 거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내용 빼놓고 전체를 업황으로 볼 땐 디스플레이 업황을 보시는 게 좋은데 디스플레이 업황 뭐 2023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쿼터, 3쿼터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1쿼터부터 괜찮겠죠? 지금이 어떤 구간입니까? 그러니까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그렇죠. 2022년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꽤 괜찮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주가의 반등성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IT 기기 하고요, 그다음에 TV 이쪽 관련돼서 기본 매출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모바일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포커스를 앞으로 많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바일 쪽 관련된 디스플레이 DDI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좀 과거하고 달리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대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몰 DDI 쪽으로 대부분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 DDI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용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요즘 디스플레이 패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자전거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토바이인가요? 거기도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연상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항상 보면 요즘 보면 이런 거죠. 저희가 OLED로다가 예를 들면 액정 표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희는 좀 고가를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표상이 된다고 하나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패드 관련돼서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3인치, 20.3인치 여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구간들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라인이 먼저부터가 2024년이다. 그러니까 올해만큼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그냥 단연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가장 큰 모멘텀 변화 오는 것은 2억이죠. 여기 요 자리입니다. 2024에서 2020
3에서 4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가장 증폭이 크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전부 다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예, OLED 이쪽 관련된 출하량이 자동차 관련돼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추가적인 알파죠. 물론 매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얘가 어떻게 오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 3분기 들어서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드려서 요때 요 구간에 이야기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리뷰도 해드려 가면서 어떻게 좀 매수해 주시고 좀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 여기 이 구간 때 얘기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더 뭐 많이 내려갈 구간이 없습니다라는 것들이죠. 아마 다른 것들도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 더 내려갈 구간이 많지 않아요라고 한다는 것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 뭐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다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저점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안 그래도 좀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먼저 해버리고 말죠, 뭐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실 때 7만 원대 그냥 한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슬슬 매수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 리포트 드릴 때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잘 분할 매수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봉 보고 매수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처음 양봉을 봤다 칩시다. 그러면 이 다음날이 어땠습니까? 전종가보다 매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음날 다시 연봉 들어왔어요. 이때 매수합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양봉 보고 다음날 봤더니 더 시가보다 어떻게 했어요? 전일 시초가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다시 양봉 들어오고 어떻습니까? 뭐 다음날 보니까 여기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일주일 동안 2번 정도 분할 매수한 겁니다. 여기랑 여기.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일가보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양봉 보고 다시 매수하니까 여기 요 날이죠. 그러면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것으로 보면 몇 번 샀습니까? 5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7만 원대 초반 한 번 하고요. 7만 5천 원 선에서 2번 정도 사고 7만 한 8만 원 정도 초반대 한 번씩 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한 7만 5천 원 정도 수준에 맞추게 된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저기 양봉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잖아요. 그잖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됩니다. 양봉 안 들어오고 양전환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좀 급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번 주는 매수할 구간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수요일? 이 정도 때부터 한번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보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셔야 한 달을 매수하셔도 이런 거죠. 한 5번 정도 매수나 8번? 이 정도 매수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걸 갖다 계속 매수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 거의 힘들걸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러면 난 한 달 정도 어차피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언제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3쿼터하고 2쿼터, 3쿼터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1쿼터 정도 수준부터 좀 선반영 한다고 치면 2월 한 중순부터 달릴 생각이니까 자,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아니, 기계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양봉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한번 계속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적응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예, 좋은 판단 내리시고요. 투자에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 투자의 책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잘 신중하게 거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세미콘 전망 좋습니다. 크게 기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디까지 옵니까? 예, 221 이평선 일단 여기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YY 대비 성장이니까. YY 대비 성장인데 왜 저기를 안 올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타겟 프라이스 당연히 이제 221일 평선 윗단으로 보시는 겁니다. 7만 5천에서 뭐 10만 원 정도 가시면 30% 됐잖아요. 그 정도면 됐죠. 뭐 충분히 그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업황 좋아진다고 시그널 한 번 준 거 있죠? 여기보단 조금 높을 겁니다. 요 자리겠죠? 여기와 여기. 그런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글쎄요. 여러분들 투자 파르시는 포인트별로도 할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월 한 중순 이 정도까지 그 반도체가 조금 한 바퀴 좀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